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안 라루입니다. 파리교통부 소속 교통정책 자문관이자 유럽연합교통위원회 상임이사로 일하고 있어요. 지난 15년간 런던, 베를린, 암스테르담의 지하철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선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계 어디를 가도 프랑스 파리. 지하철만큼 역사와 완성도를 자랑하는 교통 시스템은 없다고 자부해왔죠. 그런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2024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국제교통포럼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특별한 기대는 없었어요.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서구의 시스템을 모방한 수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한국은 일본의 그늘에 가려진 작은 나라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데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대학원 시절 제 지도 교수였던 피에르 디랑 교수님이 1980년대 서울 지하철 건설 자문으로 파견되었던 적이 있거든요. 돌아오신 교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리안, 동양 사람들은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빨리 가는 것만 생각해. 질서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특히 한국은 전쟁을 겪은 나라라 사람들이 거칠고 무질서하단다. 지하철에서 밀고 당기는 게 일상이야. 교수님의 말씀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어요. 게다가 2010년 파리에서 열린 국제교통학회에서 한국 대표단을 만났을 때도 좋지 않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당시 한국 측 발표자가 프랑스어로 질문했는데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어요.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아직 국제적 수준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번 서울 출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을까요? 공항에서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예상보다 현대적이었지만 그저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민 것이라고 생각했죠. 한국 지하철은 어때요? 택시기사에게 물었더니 정말 좋아요. 세계 최고라고 생각해요 라고 답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자국 자랑이겠지. 파리 지하철을 타본 적도 없으면서. 호텔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프론트 직원이 지하철로 어디든 편리하게 가실 수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택시를 이용할게요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죠. 왜냐하면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거든요. 한국 지하철은 분명 시끄럽고 무질서할 거야.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질서 따위는 없을 거야. 파리처럼 세련되고 조용한 분위기는 기대도 할 수 없겠지. 하지만 다음날 아침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호텔 로비에 내려가니 직원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죄송합니다, 마리아님. 오늘 택시기사들이 파업에 들어갔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마 제가 직접 한국 지하철을 타야 한다는 건가요? 15분 후 국제 포럼이 시작되는데 지각할 수는 없었거든요. 마지못해 호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제가 곧 겪게 될 충격이 얼마나 클지를. 시간이 촉박했어요. 국제 포럼 시작까지 겨우 10분 남은 상황에서 저는 급하게 명동역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줬지만 제 마음은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했어요. 파리 지하철도 러시아어엔 복잡한데 한국은 얼마나 무질서할까. 사람들이 밀어붙이고 새치기하고. 분명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거야. 지하철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외관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 편견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겉만 번지르르 하겠지. 안으로 들어가면 다를 거야. 입구 근처에 안내 데스크가 있었어요.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영어를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급하니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실례합니다. 코엑스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어요. 네, 4호선을 타시고 충무로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세요. 삼성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약 25분 정도 걸려요. 저는 속으로 그래, 25분이라고 하지만 지연되고 복잡해서 훨씬 오래 걸릴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지연되는 경우가 많나요? 제가 물었더니 직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정시 운행률이 99% 이상이에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99%라고요? 파리 지하철도 80% 정도인데 말이 안 되죠. 저는 허풍이겠지라고 생각하며 교통카드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카드를 받는 순간 또 놀랐습니다. 플라스틱이 아니라 얇은 카드였는데 직원이 이걸로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택시도 탈 수 있고 편의점에서 결제도 가능해요 라고 설명했거든요. 에이, 그럴 리가. 프랑스도 아직 통합 결제가 완벽하지 않은데.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의심할 겨를이 없었어요. 개찰구를 통과하는 순간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러시아어라 그런지 플랫폼이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역시 이거야. 이제 밀고 당기는 게 시작되겠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무도 밀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심지어 전철이 도착하기 전에 양쪽으로 비켜서더군요. 잠깐, 이건 뭐지? 마치 런던 지하철 같은데? 더 놀라운 건 지하철이 정말 정시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플랫폼에 있는 전광판을 보니 1분 후 도착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정말 1분 후에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철문이 열리자 안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모두 나올 때까지 아무도 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야 질서정연하게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아시아인가? 파리보다 질서정연한데? 저는 얼떨결에 전철에 올랐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랐습니다. 전철 내부가 정말 깨끗했어요. 낙서 하나 없고 바닥도 반짝반짝했죠. 게다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이건 아마 특별한 노선일 거야. 관광객들이 많이 타는 구간이니까 깨끗하게 관리하는 거겠지. 그때 갑자기 스마트폰이 진동했어요. 포럼 주최 측에서 온 메시지였는데, 마리안 박사님 혹시 지각하시는 건 아니죠? 발표 순서가 앞당겨졌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만약 제가 지각한다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15년간 쌓아온 제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안 돼, 절대 지각할 수 없어. 그런데 이 한국 지하철로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 불안감이 점점 커졌어요. 파리에서라면 지연이나 고장으로 늦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한국 지하철을 믿고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충무로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환승 시간까지 계산하면 이미 포럼 시작 시간을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손목시계를 보니 9시 35분. 포럼은 9시 30분에 시작됐고 제 발표는 10시였어요. 이제 정말 끝났다. 15년 경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구나. 환승하려고 2호선 플랫폼으로 내려갔는데 여기서 진짜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전광판에 열차 지연이라는 메시지가 떴거든요. 아니 진짜? 지금 이 시간에? 주변 사람들을 보니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군요. 저만 혼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포럼 주최 측에 연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지하에서는 신호가 약해서 연결이 잘 안 됐습니다. 간신히 연결됐을 때 들려온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마리안 박사님 벌써 30분 늦으셨어요. 다른 발표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교통 상황이 예상보다. 곧 도착하겠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프로그램이 많이 지연됐어요. 다른 참석자들도 불만이 많고요.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국제학회에서 지각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거든요. 이건 제 전문성과 신뢰도에 치명타를 가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다 한국 때문이야. 역시 아시아 교통 시스템은 믿을 게 못 돼. 99% 정시 운행이라고? 완전 거짓말이잖아.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제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었거든요. 파리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한국에 와서 이런 굴욕을 당하다니. 그때 옆에 서 있던 한국인 아주머니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급해 보이시는데. 저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하철이 지연되고 있어요. 중요한 회의에 늦었다고요. 그 아주머니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오늘 신호 시스템 점검 때문에 잠깐 지연된다고 했어요. 곧 정상 운행할 거예요. 신호 시스템 점검이요? 그런 중요한 걸 러시아어에 해요. 제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어요. 아주머니는 당황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나온 것 같아 미안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니 9시 45분. 이미 발표 시간까지 1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설사 지금 당장 열차가 와도 제 시간에 도착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내 인생 최악의 하루야. 한국에 온 걸 정말 후회한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차분할까? 지연이 흔한 일인가? 아니면 주변을 다시 둘러보니 정말 아무도 초조해하지 않았어요. 마치 곧 해결될 문제라는 듯이 모두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연된 지 고작 3분 만에 2호선 열차가 플랫폼에 진입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차내 안내 방송이었어요. 승객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신호 시스템 점검으로 3분간 지연 운행했습니다. 정상 운행을 재개하겠습니다. 3분 지연에 대해 사과한다고요? 파리에서는 10분 지연도 당연하게 여기는데 말이에요. 열차에 올라타니 더욱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지연에 대한 불만이나 짜증을 표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모두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지연에 대해 이렇게 관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제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삼성역까지는 아직 15분이 더 걸렸고 거기서 코엑스까지 또 10분은 걸릴 것 같았거든요. 제 스마트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파리에 있는 제 상사장 피에르 디부아 국장님이었어요. 마리안, 한국에서 무슨 일이야? 포럼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네가 무단결석했다고 하던데? 저는 목이 메었어요. 국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교통 문제로. 교통 문제? 자네가 15년간 교통 전문가로 일해오면서 교통 문제로 지각한다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어요. 한국 지하철이 뭐? 자네가 그동안 한국 교통 시스템을 무시했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거 아니야? 이건 우리 부서 전체의 신뢰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제 정말 끝이야. 승진은 물론이고 파리 교통부에서도 제대로 된 일을 맡기지 않을 거야. 모든 게 한국 때문이야. 저는 한국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했어요. 피에르 디랑 교수님의 말씀이 맞았던 거죠. 한국은 역시 믿을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인생을 바꿀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했을 때 제가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본 한 젊은 남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많이 급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도움을 제안한다고요? 파리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아, 괜찮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거절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죠. 그런데 그분이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오신 분이시죠? 제가 서울교통공사에서 일하는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뭔가 교통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교통공사에서 일하신다고요? 저는 놀랐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네, 그런데 정말 급해 보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망설였지만 상황이니 털어놓았어요.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교통 포럼에 가야 하는데 이미 30분이나 늦었어요. 완전히 망쳤습니다. 지훈 씨의 눈이 커졌어요. 혹시 마리안 라루 박사님이신가요? 어떻게 아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정말 영광입니다. 박사님 논문 많이 읽었어요. 파리 지하철 시스템 개선 연구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 순간 지훈 씨가 급하게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잠깐만요. 제가 포럼 진행 담당인 박민수 과장님이랑 친한데 연락해 볼게요. 네? 그런 분을 아세요? 네, 대학 동기거든요. 민수 형아, 나야 지훈이.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네, 마리안 라루 박사님이 지금 지하철에 계시는데 택시 파업 때문에 늦으셨어요. 저는 옆에서 지훈 씨의 통화를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응, 맞아. 그 유명한 프랑스 교통 전문가. 지금 완전 절망하고 계셔. 뭐? 아직 안 시작했다고? 진짜. 지훈 씨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박사님, 대박이에요. 오늘 첫 번째 발표자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못 온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스케줄이 1시간 뒤로 밀렸대요. 정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지훈 씨가 계속 통화했어요. 민수 형아, 그럼 박사님 발표를 11시 30분으로 조정해도 될까? 네, 제가 모시고 갈게요. 응, 알겠어.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지훈 씨가 말했어요. 박사님, 이제 시간 여유가 생겼어요. 발표는 11시 30분으로 조정됐고 지금 10시니까 1시간 30분 여유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당신을 모르는 완전한 타인인데. 지훈 씨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박사님 같은 세계적인 전문가가 한국에 오셨는데 첫날부터 불편을 겪으시면 안 되잖아요. 더구나 우리 지하철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가 해결해야죠. 지하철 때문이 아니에요. 택시 파업 때문이었는데. 아니에요. 저희가 택시 대안으로서 더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놀랐어요. 이런 책임감과 서비스 정신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박민수 과장님이 대학 동기세요? 네, 서울대학교 교통공학과 동기예요. 민수 형은 포럼 쪽으로, 저는 실무 쪽으로 갔죠. 그런데 지훈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 박사님을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에요. 박사님 연구 덕분에 제가 석사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거든요. 제 연구가요? 네, 대중교통 시스템의 사용자 중심 설계에 관한 박사님 논문이 제게는 바이블이었어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한국의 젊은 전문가가 제 연구를 이렇게 깊이 있게 알고 있다니. 삼성역에 도착하자 지훈 씨가 말했어요. 박사님, 시간도 있으니 진짜 한국 지하철을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본 건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역에서 내리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삼성역과 코엑스가 거대한 지하도시처럼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와, 이런 구조가. 네, 저희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생활 인프라를 만들었어요. 지하 통로를 걸으면서 지훈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여기 보세요. 쇼핑센터, 은행, 병원, 도서관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시민들이 날씨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죠. 이런 통합 설계는 파리에서도 못 봤어요. 그럼 이것도 보세요. 지훈 씨가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실시간 지하철 앱이에요. 화면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각 칸별 혼잡도가 색깔로 표시되고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나와 있었거든요. 이 정확도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모든 열차에 IoT 센서가 달려 있어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해요.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요. 코엑스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30분 전 절망에 빠져있던 제가 지금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했거든요. 지훈 씨, 정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아니에요. 오히려 박사님을 직접 뵙게 되어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발표 끝나시면 시간 되시나요? 왜요? 지훈 씨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저희 지하철 관제센터 구경시켜드리고 싶어요. 박사님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꼭 보고 싶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지훈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박사님, 오늘 한국 지하철의 진짜 비밀을 보여드릴게요. 기술이 아니라 철학의 차이 말이에요. 포럼장 입구에서 헤어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까. 발표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경험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세계에 이 놀라운 시스템을 알리겠다고요.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한국에서의 첫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발표가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거든요. 특히 실시간 교통정보 시스템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어요. 마리안 박사님, 정말 한국 지하철이 그렇게 정확한가요? 독일에서 온 한 교수가 물었어요. 네,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3분 지연에도 사과 방송을 하더군요. 발표를 마치고 나오니 지훈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사님, 발표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약속한 관제센터 구경 정말 가능한가요? 지훈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물론이죠. 특별히 저희 센터장님께 허가받았어요. 박사님 같은 분이 오시면 영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지훈 씨가 설명했습니다. 박사님, 우리 관제센터는 서울 지하철 전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곳이에요.
지하철 9개 노선, 300여 개 역, 하루 800만 명의 승객을 24시간 모니터링하죠. 800만 명이요? 파리 전체 인구보다 많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더욱 정밀한 시스템이 필요했어요. 관제센터에 도착하니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거대한 스크린 벽면에 서울 지하철 전체 노선도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와, 이건 정말. 박사님, 안녕하세요. 센터장님이 직접 나와서 맞아주었어요. 이성호 센터장입니다. 지훈이가 박사님 이야기를 많이 해서 궁금했어요. 영광입니다. 이런 시설을 직접 볼 수 있다니. 이 센터장님이 자랑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스템의 핵심은 AI 기반 예측 분석이에요. 날씨, 시간, 요일, 심지어 특별 이벤트까지 고려해서 승객 흐름을 예측하죠. 거대한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지금 강남역 9호선 승강장에 사람이 몰리고 있다는 신호가 뜨고 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화면에는 역별 혼잡도가 실시간으로 색깔로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이 정보는 어떻게 수집하나요? 승강장 곳곳에 설치된 AI 카메라가 사람 수를 자동으로 카운팅해요.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단순히 숫자만 파악하죠. 그때 갑자기 알람이 울렸어요. 뭔가 문제가 생겼나요? 지훈 씨가 모니터를 보더니 말했어요. 2호선에서 승객이 선로에 물건을 떨어뜨렸네요. 열차 운행이 일시 중단됐어요. 저는 걱정이 됐어요. 그럼 대혼란이 일어나겠네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센터장님이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강남역 관제실 즉시 셔틀버스 3대 투입하고 9호선 배차 간격을 2분으로 단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역사에 동시에 안내방송이 나갔어요. 승객 여러분, 2호선 일시 운행 중단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대체 교통수단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문제 발생부터 대안 제시까지 2분도 안 걸렸거든요. 이렇게 빠른 대응이 가능한가요? 이 센터장님이 자신 있게 답했어요.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요. 사고, 화재, 정전, 심지어 테러까지.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해봤거든요. 모니터를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2호선이 멈췄는데도 다른 노선들이 자동으로 배차 간격을 조정하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나요? 일부는 자동이지만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해요. AI는 옵션을 제시하고 인간이 결정하죠. 15분 후 2호선이 정상 운행을 재개했어요. 그동안 큰 혼란 없이 승객들이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했더군요. 정말 놀랍네요. 파리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최소 1시간은 혼란이 계속되는데. 지훈 씨가 말했어요. 박사님, 이제 진짜 비밀을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다른 층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에는 또 다른 시설이 있었어요. 여기는 승객 행동 분석실이에요. 승객 행동 분석이요? 네, 우리는 승객들의 이동 패턴을 분석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요. 예를 들어 어느 시간에 어느 칸이 가장 붐비는지, 어느 출구가 가장 혼잡한지 모든 걸 데이터로 분석하죠. 화면에는 3D로 구현된 역사 모델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움직임이 물 흐르듯 시각화되어 있었거든요. 이 데이터로 뭘 하나요? 새로운 안내 시설을 어디에 설치할지, 에스컬레이터를 어디에 추가할지, 심지어 벤치를 어느 위치에 놓을지까지 결정해요.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이건 단순한 교통 시스템이 아니라 도시 과학이네요. 그때 이 센터장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박사님, 우리 시스템의 진짜 비밀은 기술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사람을 향한 철학이에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시민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는 마음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오늘 경험한 모든 것들의 근본에는 단순한 효율성이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요. 관제센터를 나오면서 지훈 씨가 물었어요. 박사님, 어떠세요? 한국 지하철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보된 시스템이에요. 그럼 내일 정말 특별한 걸 보여드릴게요. 내일요? 네, 승객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지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 돌아가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다음날 아침 지훈 씨가 호텔로 저를 데리러 왔어요. 박사님,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될 거예요.
한국 지하철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기게요. 어떤 걸 보여주실 건가요? 승객들이 어떻게 서로를 배려하는지, 그리고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지요.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어제와는 다른 시선으로 모든 걸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어제는 몰랐던 세밀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지훈 씨, 저기 보세요. 노약자석에 분홍색 표시가 있네요. 네, 임신부 우선석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예요. 그때 마침 임신부 한 분이 역에 들어왔어요. 배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겉으로는 임신인지 잘 모를 정도였죠. 저분은 임신부인 게 잘 안 보이는데 잠깐 보세요. 그 임신부분이 가방에서 작은 배지를 꺼내 달았어요. 핑크색으로 아기가 있어요 라고 적힌 배지였어요. 저런 배지가 있군요. 네, 저희가 무료로 배포해요. 그런데 진짜 감동적인 건 이제부터예요. 전철이 들어오고 문이 열렸어요. 임신부분이 타려고 하자 앉아있던 여러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며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아무도 큰 소리로 여기 앉으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죠. 임신부분도 감사합니다 라고 작게 인사했고요. 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우리 문화예요. 배려하되 부담 주지 않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역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런데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나 있었어요. 어머,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났네요. 지훈 씨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기 보세요. 역무원이 즉시 다가가서 할머니를 안내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안내만 한 게 아니었어요. 할머니, 엘리베이터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런데 혹시 어디까지 가세요? 명동까지 가야 하는데. 아, 그럼 4호선으로 환승하셔야 해요. 제가 환승역까지 같이 가드릴게요. 정말 놀라웠어요. 역무원이 할머니와 함께 전철을 타고 환승역까지 동행한 거예요. 저런 서비스까지 하나요? 할머니 같은 분들은 환승이 복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동행 서비스를 해드려요. 그런데 더 감동적인 건 승객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무도 역무원이 전철을 타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죠.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 역에서 또 다른 광경을 봤어요. 한 외국인 관광객이 지도를 보며 헤매고 있었거든요. 저분 길을 잃은 것 같은데. 그때 한 대학생이 다가가서 영어로 말했어요. 실례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아, 네. 경복궁에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 아쉬워요. 3호선으로 갈아타시면 돼요. 제가 같이 가는 길이니까 안내해 드릴게요. 그 대학생은 자신의 목적지와 다른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을 안내해 주었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저 학생도 자원봉사자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일반 시민이에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받아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그때 갑자기 민방위 훈련 사이렌이 울렸어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해 주세요. 저는 긴장했어요. 민방위 훈련이요? 혹시 북한과 관련된? 지훈 씨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네, 우리는 분단국가라서 정기적으로 민방위 훈련을 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패닉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모든 승객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뛰지 않았고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젊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을 먼저 대피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질서가 가능한가요? 전쟁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에 익숙해요. 그리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도 이렇게 행동하죠. 분단의 현실이지만 그래서 더 단합된 면도 있어요. 훈련이 끝나고 나서 저는 완전히 감동받았어요. 지훈 씨,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서로를 배려할 수 있나요? 지훈 씨가 진지하게 답했어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많이 생각해요. 지하철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거든요. 그때 제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파리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마리안, 한국 출장 어때? 별로겠지만 빨리 돌아가.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웃었어요. 친구들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지훈 씨, 저는 정말 죄송해요. 왜요? 한국에 대해 너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네요. 박사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정말 기뻐요. 그런데 진짜 감동은 이제부터예요. 뭔가요? 오늘 저녁에 정말 특별한 분을 만나실 거예요. 우리 지하철 시스템을 만든 분 중 한 분이거든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건 단순한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철학이라는 것을요. 지훈 씨, 저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선진국이 뭔지 보여주는 나라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박사님. 네. 한국에 대해 좋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지만 우리도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항상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 겸손한 말에 저는 더욱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훌륭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한다니.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파리로 돌아가면 동료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려야겠다고. 그리고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솔직하게 인정해야겠다고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지훈 씨.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하루 중 하나였어요. 저도 박사님과 함께해서 즐거웠어요. 그럼 저녁에 뵐까요? 네, 꼭 만나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제가 평생 기억할 나라가 될 거라고요. 저녁이 되어 지훈 씨가 약속한 특별한 분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서울 시내의 한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는데 그분은 정말 인상 깊은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철민입니다. 현재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을 맡고 있어요. 박철민 본부장님은 70세가 넘어 보이는 분이었지만 눈빛이 정말 맑고 열정적이었어요. 본부장님, 마리안 라루 박사님입니다. 아, 그 유명한 파리 지하철 전문가시군요. 지훈이가 박사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본부장님이 따뜻한 차를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우리 지하철 시스템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가 인상 깊었어요. 본부장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정말 기쁘네요. 사실 우리가 지하철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박철민 본부장님이 멀리를 바라보며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1970년대 우리가 처음 지하철을 계획할 때 상황은 정말 열악했어요.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경험도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그때 우리가 한 가지 다짐한 게 있었어요. 선진국의 시스템을 단순히 따라하지 말자. 우리만의 철학을 담자였죠. 본부장님의 목소리에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지하철을 단순한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았어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공간으로 봤죠. 공공공간이요? 네, 지하철역은 시민들이 매일 지나는 곳이잖아요. 그곳이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리하면 시민들의 하루가 더 행복해지죠.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파리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느꼈던 불편함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결정을 할 때 시민의 관점에서 생각했어요. 이 결정이 시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 불편을 주지는 않을까? 지훈 씨가 말했어요. 본부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지하철은 시민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서비스 제공자이고 시민들이 진짜 주인이죠. 본부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박사님도 보셨겠지만 우리 지하철의 특징은 배려예요. 노약자석, 임신부 배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시설들. 정말 세심하더군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죠.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생각으로 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때 본부장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박사님, 혹시 정이라는 한국어를 아세요? 아니요, 무슨 뜻인가요? 정은 사랑과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가족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느끼는 따뜻한 감정이에요. 우리는 지하철 이용자들을 모두 우리 가족처럼 생각해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영무원들이 할머니를 직접 안내해 드리는 거군요. 맞아요. 할머니가 내 어머니라면 어떻게 해드릴까?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거죠. 본부장님이 차를 한 모금 드시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함께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혼자 잘 사는 것보다 함께 잘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민방위 훈련 때도 그렇게 질서 정연했군요. 네,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분단 국가에서 살다 보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에 대한 의식이 강하죠. 지훈 씨가 덧붙였어요.
본부장님이 젊은 직원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뭔가요? 본부장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마음은 배울 수 없다. 그러니 항상 마음부터 준비하라고 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이해했어요. 제가 이틀 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의 근본에는 이런 철학이 있었던 거예요. 본부장님,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왜요? 한국에 대해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라 마음이 발달한 나라였네요. 본부장님이 따뜻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편견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꿔나가는 거죠. 앞으로 한국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어떻게요? 기술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나라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본부장님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 말씀이 저희에게는 최고의 찬사예요. 우리가 꿈꿔왔던 바로 그거거든요. 대화가 끝나갈 즈음 본부장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파리로 돌아가셔서 동료들에게 전해주세요. 한국은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는 나라라고. 그리고 언제든 오셔서 함께 더 나은 교통 시스템을 만들어 가자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런 겸손하고 포용적인 자세가 한국을 이렇게 발전시킨 원동력이었구나 싶었거든요. 저도 꼭 다시 올게요. 그리고 파리 지하철 개선에 한국의 철학을 적용해 보고 싶어요. 정말요? 그럼 우리도 도와드릴게요. 지훈이를 파리로 파견 보낼 수도 있고요. 지훈 씨가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요? 저 파리 가도 되나요? 박사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그 순간 저는 결정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파리에 적용해서 진짜 시민을 위한 교통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고. 찻집을 나오면서 본부장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기술은 복사할 수 있지만 문화는 복사할 수 없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달할 수 있어요. 박사님이 그 마음을 파리로 가져가 주세요.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효율성과 기술력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선진국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일이면 파리로 돌아가야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국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출국 당일 아침 지훈 씨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지하철을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죠. 박사님, 어떠세요? 마지막 지하철 여행 기분이? 정말 아쉬워요. 이제 이 놀라운 시스템을 떠나야 한다니.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어요. 불과 사흘 전만 해도 한국 지하철을 무시했던 제가 지금은 이 시스템의 열렬한 팬이 되어 있었거든요. 지훈 씨,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박사님 덕분에 저도 우리 시스템을 다시 보게 됐어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거든요. 공항철역에 도착하기 전 지훈 씨가 작은 선물을 주었어요. 이게 뭐예요? 교통카드예요. 박사님 이름을 새겨 넣었어요. 다음에 오실 때 꼭 사용하세요. 카드를 보니 드라이브. 메리앤 러루 프렌드 어브 솔 서브웨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정말 감동이에요. 평생 간직할게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면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공항과 지하철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짐을 끌고 다니는 불편함이 전혀 없었거든요. 지훈 씨, 이것도 의도적으로 설계한 건가요? 네, 여행객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어요. 한국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기억을 가져가셨으면 해서요. 출국장에서 헤어지기 전 저는 지훈 씨에게 약속했어요. 6개월 후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 교통학회에서 한국에 대한 발표를 할 거예요. 그때 꼭 초청할게요. 정말요? 영광이겠어요. 그리고 박철민 본부장님 말씀대로 파리 지하철 개선 프로젝트에 한국의 노하우를 적용해 보고 싶어요. 도와주실 거죠? 물론이죠. 언제든 연락하세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바라봤어요. 3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떠나기 싫었거든요. 파리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동료들에게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출장 보고서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의 집합체가 아니다. 그것은 시민을 향한 철학이며 배려의 문화이며 공동체 정신의 결정체다.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효율성 중심의 교통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때다.
진정한 선진 교통 시스템은 빠르고 정확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민 한 명 한 명을 배려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파리에 도착한 후 저는 즉시 상사인장 피에르 디부아 국장님을 찾아갔어요. 마리안, 한국 출장 어땠나? 별로였겠지만. 국장님, 죄송하지만 그 말씀은 틀렸어요. 디부아 국장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 한국은 교통 분야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기술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요. 저는 3일 동안의 경험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못하던 국장님도 점점 진지해졌어요.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 네, 저는 우리 파리 지하철 개선에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날부터 저는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파리에 적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로 도입한 건 실시간 정보 시스템이었어요. 지훈 씨와 화상회의를 하며 서울 시스템을 참고했죠. 지훈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파리 시민들도 정확한 도착 시간을 알 수 있게 됐어요. 박사님이 적용하시니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영무원 교육 시스템을 바꿨어요. 단순한 업무 처리가 아니라 시민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교육했죠. 우리의 목표는 파리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직원들이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했지만 점점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약속했던 유럽 교통 학회가 열렸어요. 지훈 씨와 박철민 본부장님을 초청했죠. 제 발표 제목은 사람 중심 교통 시스템 마이너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이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진정한 교통 혁신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표장은 조용해졌어요. 그것은 더 빠른 열차도 더 정확한 시스템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어요. 지훈 씨의 도움, 박철민 본부장님의 철학, 시민들의 배려 문화까지. 한국의 지하철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 철학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여러 나라의 교통 전문가들이 한국 시스템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죠. 발표 후 지훈 씨가 다가왔어요. 박사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들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날 저녁 파리의 한 레스토랑에서 지훈 씨, 박철민 본부장님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박사님, 파리도 정말 아름다운 도시네요.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지하철만큼은 서울을 따라갈 수 없어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아니에요. 각 도시마다 고유한 문화와 특성이 있잖아요. 중요한 건 서로 배우고 발전하는 거죠. 본부장님의 겸손한 태도에 저는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내년에는 파리-서울 교통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지훈이를 1년간 파리로 파견 보내는 것도 고려해 볼게요. 지훈 씨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정말요? 박사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면 꿈만 같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 교류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을요.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파리 지하철은 많이 변했어요. 시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고 직원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파리 시민들이 지하철을 더 편안하게 이용하게 됐어요. 지훈 씨는 약속대로 파리에 와서 함께 일하고 있어요. 그의 도움으로 우리는 파리형 배려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박사님, 파리도 이제 사람 중심 도시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지훈 씨가 말해요. 모든 건 당신들 덕분이에요. 한국에서 배운 그 마음을 잊지 않을게요. 오늘도 저는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면서 생각해요. 진정한 발전이란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의 진보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은 바로 그것이었다는 걸요. 언젠가 다시 서울에 가서 그 따뜻한 지하철을 타고 싶어요. 그리고 박철민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에서 배운 마음을 파리에 잘 심었습니다. 라고요. 마리안 라루와 한국의 특별한 만남 어떻게 보셨나요? 처음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녀도 결국 마음을 열고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발달한 나라였던 거죠.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전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단 1초만 할애해 주세요.
당신의 그 1초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품격과 감동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클릭이 또 하나의 신뢰를 이어갑니다. 감사합니다.